안녕하세요. 한소망 청년교회 여러분. 저는 김익순 집사라고 합니다. 청년교회를 섬기시는 서유진 목사님과 작년에 청소년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인연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동영상을 찍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매우 긴장이 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믿음이나 성경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은 현실적인 인사, HR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직장생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10년 이상을 인사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한번 얼마 정도 했는지 손으로 꼽아 보니까 5,000번이 넘더라고요. 물론 경력직 인터뷰도 많았고 대졸 신입사원 인터뷰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졸 신입사원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그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또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취업에 관련된 것들과 주변에서 그 컨설팅 받으신 것에 조금의 양념을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 되는데, 만약에 드레스 코드가 별도로 없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검은색 양복에 하얀색 와이셔츠, 넥타이, 이렇게 이제, 또 여성 지원자들은 검은색 정장에 치마, 바지 또는 이제 블라우스 이렇게 입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튀고 싶다 이러면은 그 업에 맞는 복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톤이 밝은 양복도 괜찮고, 때로는 양복을 안 입고 깔끔하게 다른 복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전통 산업에서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긴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면접을 하다 보면 되게 긴장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도 떨리고 손까지 떨리는 것들을 보기도 했는데, 긴장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할 때 면접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편하다 보니까 뭐 추리닝 바람에 나와서 모의 면접이다라고 서로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접장과 비슷한 강의실에서 양복 다 입고 정장 입고, 그다음에 누구는 질문자, 누구는 이제 답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실제 면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한번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때 조금 더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제 저 같은 체격에 있는 사람이 또 양복 입는다고 넥타이 꽉 졸라매고 있으면 목이 답답해서라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옷도 여유 있는 옷으로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제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셔서 긴장을 푼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평안함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접관이 질문하면 저희는 답변을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 여유가 많다 그러면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한 이유도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괜찮을 것이고요. 시간이 막 지났는데 이제 면접관들 얼굴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이제 지루하다, 내지는 끝날 시간 됐는데, 이런 표정들이 보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변하는 것도 올바른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1대 다의 면접일 때 옆에 사람이 답변하고 있으면 저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누구는 땅을 쳐다보기도 하고요. 누구는 정말 심하게 옆에 사람의 답변에 공감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게 막 보여요. 제가 실제로 답변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만 그 옆에 사람들까지 다 보거든요, 면접관들은. 그럴 때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점수가 플러스는 안 되고요. 약간은 경청한 듯 하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는 다음 나의 답변이 계속해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을 때는 경청하는 척하면서 내 순서를 준비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면접을 하다 보면 이제 피해야 될 답변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답변을 딱 들으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고요. 또 질문에 대한 답을 1초의 생각도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죠. 모르는 거를 억지로 막 무슨 다른 말을 하려다 보면 답이 꼬이거든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 있을 그 짧은 몇 초간의 시간에 그 답이 설령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주시고요. 정말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도 면접관이 조금은 끄덕끄덕 조금의 그 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면접 전체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보면은 면접 전에 모임이 어떤 장소에 모일 거고요. 면접실에 들어갈 거고요. 면접을 볼 것이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면접 전에 모일 때도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줄 세우기, 출석 체크하기, 그다음에 뭐 이름표 붙여서 면접장 안으로 들여보내기, 이런 것들도 다 해봤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미 사람들의 행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걸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권한은 없지만,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엔 그 인사팀장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많죠. 그랬을 때 면접 대기 장소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들은 다 공유가 됩니다. 저 친구는 뭐 특이한 행동을 했다거나, 저 친구는 뭐 아랑곳 안 하고 자기 뭐 준비만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면접 대기 장소에서도 긴장하는 모습 또는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면접 대기 장소에 대부분 뭐 정해진 시간까지 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못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무자는 긴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고 막. 그런데 전화 받을 때 저 지금 엘리베이터 앞인데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순간 실무자한테도 점수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촉박하게 도착하거나 늦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미리 실무자의 연락처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러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만약에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드려야 돼요. 당일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서 전화하면 저 오늘 면접 안 갈 건데요, 이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 출신 학교도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 학교 출신들 면접 보게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갈 때인데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관하고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 보실 거지만, 반대로 여러분들도 들어가면서 물론 긴장되겠지만 면접관들을 스캐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답변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많이 트레이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면접이 진행이 되죠. 답변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답변하거나 짧게 답변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응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자가 답변할 때 너무 공감하면 그 친구 좀 별로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갈 때도 이제 퇴장할 때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 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자기가 준비해온 얘기들을 막 하기도 하는데, 팁이라면은 그때 상황에 맞는 그 에피소드들을 섞어서 답변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금융권에 근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 거냐면, 최근에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사태를 보니까 제가 더더욱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펀드 매니저 돼서 아주 올바른 에틱과 그런 자세를 갖춘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버벅댔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 포부로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플러스 점수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면접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이제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십 초에서부터 1분을 넘기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왜냐하면은 수백 장, 뭐 수천 장까지도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페이퍼상에 또는 모니터상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두 괄씩 또는 양괄씩을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 자기소개서의 제목에 맞는 결론이 처음에 두세 줄이 먼저 나오면 좋고요. 그거를 딱 보고 관심이 있으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읽게 되거든요. 사실 눈이 되게 피로하기 때문에 동일한 톤으로 글자를 쭉 써내려가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굵은 글씨나 하이라이트해서 자기 그 주제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읽다 보면 귀신같이 오탈자가 눈에 띕니다. 저는 쓸 때 그게 잘 안 보여도 그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방금방 눈에 띄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모든 페이퍼를 다 완성한 다음에, 그게 자기소개서가 됐던 업무 보고서가 됐던 완성한 다음에 좀 그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정독을 하는 습관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쓴 거에 대한 문장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오탈자를 찾는다든지, 카피 앤 페이스트 여러 번 많이 하시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분명히 에러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는 정독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는 비록 다만 입사를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는 오탈자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사에게 딱 가져갔을 때 상사가 읽고 있는 도중에 옆에서 보면 오탈자가 보여요. 그거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서를 또는 자기소개서를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천천히 정독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인사 담당자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시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는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나의 평생 직장이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역지사지라는 거를 좀 좋아해요. 나와 남과의 그 관계를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발 떨어져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젊음에 대한 그 부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일에 몰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시니까 소위 말하는 덕후질 또는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한 일을 10,000시간 이상씩 하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연구하시고 몰두하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의 잡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참 두서없이 버벅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만약에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금융회사의 직업 이런 얘기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취업 전선에 밝은 햇빛이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주님 은혜 넘치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